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양도소득세 하겠는데요. 1세대 1주택 특례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1세대 1주택 특례라는 것은 한 세대가 두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1주택으로 모아서 비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거기 보시면 일시적인 1세대 1주택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죠. 제가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그러니까 구주택이 있었어요. 새로운 주택을 샀습니다. 신주택을 산 날로부터 이 종전 구주택은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되느냐?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거기 나왔죠. 거기 3년 이내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한다. 그런데요, 종전주택을 요거 구주택을 사자마자 이거 사면 안 됩니다. 구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상이 지나야 됩니다.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사가지고 1세대 2주택이 되었을 때 신주택을 산 날로부터 종전주택은 3년 이내 팔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종전주택을 1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나왔죠.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3년 2월 15일부터 적용하는 건데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했다. 이게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한 경우입니다. 또 종전주택이 수용됐습니다. 수용되는 경우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1년이 지나지 않아도 신주택을 살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넘기면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제가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일 때는 내 기존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 거지,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과세가 됩니다. 내 거 기존주택을 팔아야만이 비과세가 된다는 것 정도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부모 동거봉양은 1세대 2주택입니다. 나도 1주택을 가지고 있고 부모도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모와 자녀가 부모를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쳤을 때는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합가일입니다. 그 다음에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입니다. 나도 집 한 채 있고 총각도 집 하나, 처녀도 집 하나 있는데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혼인일로부터 1세대 2주택이 된 거지요. 그때는 5년 이내, 혼인일로부터 5년입니다. 부모를 동거봉양하거나 혼인인 경우는 5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 등으로 인한 2주택입니다. 거기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으로 제가 서울에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수도권 밖의 지역에다가 집을 샀습니다. 거기 나왔죠.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때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비과세가 된다. 제가 서울에 일반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수도권 밖의 지역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지방에다가 집을 샀는데 산 이유가 뭐냐? 취약,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근무상 형편 때문에. 질병 요양일 때 집을 사게 되면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인데요. 제가 일반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지우입니다. 자, 서울에 일반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지방에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주택과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일반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됩니다. 이때 농어촌 주택은 세 가지 요건입니다. 상속주택입니다. 시골의 읍면 지역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농사를 지면서 가지고 있는 주택인데 이 상속주택이 농어촌 주택이 되려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5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피상속인이 5년 이상을 거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농주택입니다. 이농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농인이 5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짓다가 도해지로 떠나는 사람을 이농인이라고 하는데 역시 이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가주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귀농주택입니다. 이거는 시골에 가서 농사 짓겠다고 귀농하는 거지요. 요건 귀농인입니다. 이건 귀농인이 귀농해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귀농을 해야 되는 것이 귀농주택인데 이런 세 가지를 우리는 농어촌 주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 주택과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특례가 되겠는데요. 제가 재개발이 되거나 재건축에 대해서 조합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조합원 입주권을 받았을 때 이것도 이제 앞으로 그 아파트 입주권을 갖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합원 입주권을 팔았어요. 근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었다면 당연히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은 주택이지만 역시 비과세가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이 없었어요. 비과세가 되겠죠. 근데 내가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주택을 취득했죠. 그러면 입주권하고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2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조합원 입주권은 몇 년 이내에 팔면 되는 거예요.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역시 조합원 입주권도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장기 저당 담보주택입니다. 이거는 집이 있는 사람이 은행에다가 장기간 저당을 잡혀놓고 매월 생활비를 받아 쓰는 것이 바로 학계론에서 배우는 영모기지론이 되겠습니다. 장기 저당 담보주택인데요. 이거는 가입자는 만 60세 이상이고요.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 계약하면서 매월 생활비를 갖다 쓰는 거지요. 그러고서 10년이 지나면 그걸 처분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원금을 빌려온 내가 매월 생활비로 받아 쓴 돈은 그거는 상환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저당 담보주택인데요. 이 가입자는 만 60세 이상이고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면 나도 1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자녀가 부모님이 장기저당 담보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세대를 합쳤어요. 역시 이것도 합가일로부터 1세대 2주택이 되니까 이때 장기저당 담보주택을 양도해도 역시 비과세가 되겠다는 겁니다. 특히 장기저당 담보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두 문제가 나왔는데요. 풀어보시고요. 시간이 되면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189쪽에 양도소득세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공부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양도 및 취득 시기. 양도 및 취득 시기. 여러분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는 취득 시기를 공부했죠.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언제 샀느냐 언제 팔았느냐. 양도 및 취득 시기. 왜 양도 및 취득 시기라고 할까? 이거는 보유기간 확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말합니다. 이때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인데 그 보유기간은 뭘로 확인하냐? 등기부 등본, 즉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해서 확인합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1번 양도 및 취득 시기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원칙은 언제입니까? 양도 시기는 양도자 입장에서는 대금 청산일이 되겠죠. 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한 날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되겠죠. 외외인데요.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 그때는 등기 접수일이 되겠습니다. 그 대금 청산일 전에 미리 등기했다. 이걸 선등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선등기가 되게 되면 등기 접수일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수한 경우 소개합니다. 10가지가 나와 있죠. 장기 활부 조건인 경우입니다. 여기 장기 활부는 1년 이상인 거죠. 이렇게 장기 활부 조건일 때는 셋 중에 빠른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 245조 규정에 의해서 시효취득이죠. 민법상 시효취득은 언제냐? 옛날에 적에 점유를 개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민법상 시효취득했을 때 취득 시기는 등기 접수일이 되겠지만 양도소득세는 점유, 옛날에 적에 점유를 개시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환지받은 토지입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종전 땅 대신에 새로운 땅으로 받는 것을 환지 처분 및 채비 충당은 양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환지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언제냐? 환지 전 토지 취득일입니다. 내가 옛날에 90년도에 땅을 샀는데 2016년도에 환지받았다면 이 환지받은 땅의 취득 시기는 옛날에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환지받은 토지에 대해서 권리가 증가되는 것을 증한지, 줄어드는 땅을 감한지라고 하는데 증한지와 감한지에 있어서는 언제냐?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이 되겠고요. 재개발 재건축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재개발 재건축일 때는 재개발 재건축이 되기 전 그 옛날의 적의 부동산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5번째 상속재산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겠습니다. 증여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증여를 받은 날이죠. 증여시는 취득세는 언제냐? 거기 나왔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증여계약일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증여를 받는 날. 달라요? 취득세는 증여계약일이 되겠고 양도소득세는 증여를 받는 날 되겠습니다. 다음 7번 자가건축이죠. 건물을 신축한 거 아닙니까? 스스로 자가건축은 원칙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8글자지요. 사용승인서 교부일. 왜? 그런데 사용승인서 교부일인데 사용승인서 교부를 받기 전에 미리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 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습니다. 8번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 양도입니다.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 양도.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했다.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했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는 날이 되겠고요.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무효 판결이 아니죠. 무효 판결은 옛날의 적에 당초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적에 당초 취득일이 되겠고요. 10번 수용되는 경우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되는 경우는 대금 청산일, 돈 받은 날, 수용 개시일, 아니면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수용되는 경우는 대금 청산일, 그리고 수용 개시일, 그리고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자, 넘기셔서 의제 취득 시기가 나옵니다. 의제 취득 시기, 이거는 취득 시기로 의지하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은 85년 1월 1일 날 취득으로 의지합니다. 다시요.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은 85년 1월 1일 날 취득하는 것으로 의지하고요. 1985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입니다.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은 86년 1월 1일 날 취득으로 의지합니다. 86년 1월 1일 날 취득으로 의지한다.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은 85년 1월 1일 날 취득으로 의지하고요. 주식과 출자지분, 여기서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은 85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86년 1월 1일 날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은 시간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25회 문제인데요. 양도 차익이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데 양도에서 얻어지는 이득을 말합니다. 양도 차익 계산 시 취득 및 양도 시기로 틀린 것.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면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시일. 원칙은 대금 청산일인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일 때는 등기등록 접수일이 되겠고요. 증여에 의할 경우는 취득세는 증여계약일, 양도소득세는 증여를 받는 날이 되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는 언제가 될까요? 대금을 청산하는 날, 아니면 수용 개시일,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역시 등기등록 접수일이 되겠죠. 상속에 의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남은 시간에 188쪽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제외 비과세 규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24회 때 문제인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여러분, 남편은 강동구에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부인은 강남구에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거기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요.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부니까 1세대 2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동일한 세대로 본다는 거죠.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는 보유기간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한다. 그렇죠? 해외 이주법에 의해서 출국할 때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관계없이 비과세가 되는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3번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한다. 보유기간은 4년이어야 된다. 틀렸죠? 보유기간은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4년 이상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3번 틀렸고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 여러분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거든요.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을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1주택으로 본다.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구획된 부분은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거든요. 그래도 김씨도 살고 이씨도 살고 박씨도 살거든요. 그러면 김씨가 사는 것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거지요. 5번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는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의 경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 관계없이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만 거주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양도시기까지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부터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